카페에서 요즘 음료, 발효음료 어때? 발효 좋아? 맛도 좋지만 또 이렇게 예쁘고 좀 뭔가 퍼포먼스가 있으면 훨씬 더 저기 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청년이잖아.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음료를 만드는 게 엄마 생각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꽃과 과일이 있는 식초 음료 어때? 내가 한번 엄마가 오늘 그 아이디어 한번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배워봐. 평상시에 이렇게 굉장히 편식도 심하고 먹는 걸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먹는 거에 관심을 갖는다는데 좀 우아했고 또 굉장히 그 발효 어떤 이런 거가 하게 되면서부터는 스스로가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이 좀 있구나 해서 마음이 좀 안심이 돼서 바로 그냥 창업하는 길을 도와주고 있는 길입니다. 시골은 발효를 할 수 있는 재료들도 많고 또 요즘은 건강에 관련돼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잖아. 그래서 발효의 음식들이 굉장히 자연 치유 역할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6년째 하니까 엄마가 잘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너도 지금은 처음이지만 관심 갖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전문가가 돼 있는 거야. 평상시 엄마 요리가 사람들이 색다르게 보는 그런 음식 쪽으로 만드는데 엄마한테 요리를 배워가지고 그 요리로 제가 맛있게 먹으면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 요리를 해주고 싶어요. 조금만 더 먹어. 전혀 새콤하지 않고 맛있지. 건강한 심생이 자극도 되고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먹게 돼. 그러니까 네가 그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아. 열심히 그래. 허브는 요리에 이제 쓰려고 하잖아. 그러면 되도록이면 독성이 좀 덜 올라온 이 부분 딱 만져보면 촉감이라든지 향이 틀리지. 요리에는 이게 베이스로 들어가야지 허브가 너무 강해버리면 요리를 먹을 수가 없잖아. 이거는 스페아민트라는 거야. 향기 맡아봐. 어렸을 적에 껌 먹었을 때 그 향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향이야. 그래서 샐러드나 이런 거 할 때는 이거를 반드시 써주는 게 굉장히 좋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어떤 그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창작이고 좀 그래서 그 기본적인 레시피는 있지만 그 아이만이 만들 수 있는 독특한 요리를 하는 어떤 그런 세계를 좀 꿈꾸게 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야채를 안 먹는 게 엄마의 가장 큰 고민. 근데 이게 파프리카인데 이걸 그냥 생으로 샐러드를 해서 먹어도 되지만 엄마가 오늘 아들에게 가르쳐 줄 요리는 파프리카를 구워서 샐러드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파프리카를 굽는 게 가장 키포인트. 굽는 방법을 잘 해야 되니까 한번 구워보자. 생각보다 약간 탄 듯한 느낌 있잖아. 그렇게 구우는 게 포인트야.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껍질도 잘 벗겨지고 저 노란 거 하나 들고 한번 구워봐. 이쪽에서 막 타기 시작하지. 이게 부어서 이 파프리카를 익힌다고 생각하면 돼. 되게 야채를 물에다가 막 끓인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부어서 이걸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때? 냄새도 굉장히 독특한 냄새가 나지.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 어렸을 적에 엄마가 고기 안 해주면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밥 안 먹었던 거 생각나? 또 네가 또 아토피도 심했잖아. 그래서 육식에서 채식주의자를 만들려고 엄마가 요리를 그쪽으로만 어떻게 보면 아들 때문에 이런 요리들도 연구한 거나 다름없지 뭐, 그지? 어렸을 때는 야채가 풋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야채에서 나는 풋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싫어했어요. 엄마도 어른이어도 그 야채에서 나는 그 냄새를 또 싫을 때도 있어. 근데 요즘은 이렇게라도 먹어주니까 엄마가 고맙지 뭐. 이거 뜨거울 때 이걸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좀 타도 껍질 이렇게 다 이렇게 벗겨낼 거거든. 이거 좀 탄 듯하게 그렇게 구운 게 이렇게 잘 되거든요. 우리 아들 옛날에 엄마 아팠을 때 요리해 준 거 있는데
엄마 깜짝 놀랐잖아. 요리사가 요리해온 줄 알고. 응? 우리 아들이 요리를 할 줄 아는구나. 그 요리를 어떻게 만들었어? 엄마.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본 것도 있고 또 엄마가 해준 것도 있어요. 그거 보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구나. 엄마 그 아파가지고 입맛 없었는데도 아들이 해온 거 보고 너무 맛있기도 했지만은 또 그 접시에다 예쁘게 그 데코해갖고 또 해갖고 온 것 때문에 엄마 감동 먹었잖아. 네. 보기 좋게 하는 게 또 먹기도 좋고 그러는 거니까 항상 요리도 맛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쁘게 담아내는 거 그거 좋은 거 같아. 그 보리쌀을 여기다 넣을 거거든 샐러드에. 보리쌀을 기준으로 생각해갖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파프리카하고 두께가 거의 같다고 생각하게 쓰면 되겠지. 차갑게 먹는 샐러드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식혀줘야 돼. 이제 오늘 샐러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너 보리밥 안 먹잖아. 그래서 이 보리쌀을 이렇게 밥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끓일 거야 엄마는. 왜냐하면 밥을 하게 되면 이게 보리쌀에서 나오는 단백질 때문에 끈적거리잖아. 끓이게 되면은 그게 없어져. 그래서 엄마는 이 보리쌀을 끓이는 거야. 그래. 샐러드에 쌀 넣는 거 이번에 처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보리쌀을 안 넣고 또 다른 곡물 종류를 이런 걸 넣어도 돼. 근데 이제 아까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요리는 늘 창작하고 응용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 보리쌀을 안 먹으니까 우리 아들을 보리쌀을 먹이기 위해서 엄마는 보리쌀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 보리쌀 끓는 동안 소스 만들까? 오늘 좀 상큼한 샐러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레몬 허브를 넣을 거야. 레몬 향기 나지. 그래서 이 레몬 향기 나는 이 레몬이 오늘 허브의 포인트야. 이렇게 들어가면은 씹히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좀 썰어주죠. 이렇게. 하나 허브는 베이스로 들어간다겠지. 주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스페아민트라고 껌 재료 나는 거 있지. 이거를 조금 더 넣어주게 되면 상큼한 그 향이 더 덮어져. 근데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한 2입 정도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딸기 식초를 5스푼 정도 좀 넣어. 조금 약간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건 유산균으로 만드는 생초이기 때문에 식초가 아니라서 강하지 않아. 그다음에 이거는 비트 식초를 한 2스푼만 이렇게. 피클용 이제 그 소스를 엄마가 따로 만드는 거야. 피클 식초가 뭐예요? 아, 피클 식초는 엄마가 포도 피클 같은 거 많이 만들었지. 또 그 오이 피클 이런 거. 그거 할 때 주로 이제 그 만들어서 쓰는 베이스 식초인데 후추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독특한 그 뭔가 알 수 없는 독특한 향이 나더라고. 엄마는 이게 좋아서 이거 쓰고 있거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레몬이 들어가 있다. 레몬. 한 개 분량이면 될 거야. 레몬 한 개 분량이면. 이제 다 완성된 이 맛을 또 한번 먹어봐봐. 굉장히 좀 다를 거야. 그래서 맛있지?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새콤한 맛을 난 더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조금 식초를 좀 더 넣는다면 레몬을 좀 더 넣으면 돼. 근데 오늘은 이제 약간 그 이렇게 식사처럼 먹을 수 있는 샐러드니까 이 정도 새콤하면 될 것 같아. 삶아져 있는 보리쌀을 샐러드에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만들어진 소스를 밑에 있는 전체적인 재료가 이렇게 섞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요리가 아름다워야 되잖아. 되도록이면 여기 들어가 있던 재료로 넣는 게 좋아, 이렇게. 어때 오늘 배워보니까? 재밌었어. 막 다른 데 가서 본 샐러드는 막 금방 만들어내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되게 이제 샐러드 하면 야채만 씻어가지고 딱 내놓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요리든지 정성이 들어가면 더 맛있고 있는 것도 되고. 아무튼 이 엄마의 요리가 또 아들에 의해서 더 멋진 요리로 탄생되기를 엄마는 기대한다. 네. 저도 이제 속으로는 이제 뭐 이게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말로는 잘 안 터지고 좀 그런 게 있고 그냥 일단 다른 사람으로도 이제 부모님한테는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말로써 이제 좀 하려고 노력을 해. 자,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와 고기야 맞나?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밖에서 떡볶이 코너에서 엄마가 사주기밖에 안 해가지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 소스를 만들겠다. 작년 겨울에 엄마가 소스를 개발했잖아. 그래서 그 소스에 너 떡볶이만 한 것보다는 또 아들이 이제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이 닭다리 이걸 넣어가지고 만드는 걸 좀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 고기는 이제 그 양념이 배어야 돼서 먼저 후추하고 소금을 해서 약간 밑간을 먼저 해놓은 거야. 우리 아들이 또 껍질이랄지 또 뭐 다른 고기들은 거의 안 먹어서 버리게 돼서 엄마가 아들이 좋아하는 부위만 이걸 구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소스를 부어서 이제 끓여야 되는데 소스는 이거 할 때 그냥 여기에다가 뭐 고춧가루랄지 간장 이렇게 넣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맛이 없어. 떡볶이는 소스 맛이야. 그리고 떡볶이 집에 가면 맛있는 이유가 그 소스가 숙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거 다시마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추장, 고춧가루, 이제 양념 이런 걸로 해서 숙성돼 있는 재료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스가 숙성돼서 엄마께 좀 더 거기 시중에서 떡볶이에서 판 것보다 더 맛있는. 아들은 또 국물에다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국물 맛이 굉장히 좋은 그런 소스라고 생각하면 돼. 먼저 고기를 소스 국물을 넣고 끓여주는 거야. 이제. 고기가 좀 익을 동안 야채 손질을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떡볶이집 가면은 가장 뭐야 이거. 그렇지. 양배추. 양배추가 안 들어가면 떡볶이 맛이 안 나지. 그래서 이거 쓸 때 너무 얇게 썰면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한 3cm 정도. 한 3등분 할까 이게? 3등분 양배추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이거는 나중에 포인트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니까. 아들 엄마 처음 만난 거 생각나?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처음 만났잖아. 네. 그때는 요리도 할 줄도 모르고 거의 식당에 가가지고 사 먹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뭐라 그랬지? 학교에서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엄마 별명이 빵순이었는데 빵 인생이 끝나버렸잖아. 아들이 밥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엄마가 이제 생각했지. 엄마가 요리를 배워서 아들이 좋아하는 거 먹여야겠다. 엄마가 아마 요리를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우리 아들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전에 빵이랑 뭐 인스턴트 이런 거 먹을 때 맨날 별로 못 먹고 먹으면 토하고 그랬는데 엄마가 해주는 밥이랑 그런 거 먹으니까 안 토하고 정말 건강하게 잘 먹었어요. 지금 앞뒤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들도 깨달았지.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이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요리가 얼마나 사람을 이루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요리하는 거를 우리 아들이 연구했으면 엄마는 바람이지. 아이고 아무튼 노력해주고 엄마 요리를 이렇게 또 끝까지 안 먹어줄 수도 있는데 요즘 애들 다 햄버거 먹고 막 그러잖아 지금도. 근데 우리 아들은 먹지 않고 엄마가 해준 요리를 이렇게 먹고 이렇게 또 배우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엄마는 너무 고맙지 뭐. 어디 아이고 아이고 내 참네 고맙다 고마워. 보람 있네 우리 아들. 아이고. 자 봐봐 익은 게 눈에 보일 거야. 국물도 좀 줄였지. 이 상태에서 이제 순서가 떡.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떡. 떡은 이제 우리 아들은 떡국떡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떡국떡을 아까 이제 준비했던 이제 야채. 파 향이 배도록 좀 이렇게 하면 돼. 비주얼이 좀 이쁘시지? 이제 이게 떡도 다 있고 다 거의 다 된 것 같아. 어때? 냄새도 맛있게 나지? 먹고 싶지 빨리. 딱 그 우리 규민이가 5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아직 보지도 않았거든 서로. 근데 엄마가 데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했을 때 아마 그때부터 인연이 아마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둘이 아마 아빠하고 자는 게 아니라 아들하고 사람들이 흉봐가지고 따로 잘 정도로 굉장히 지금도 엄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정말 아이가 예쁘고 이런 마음들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닌데 아마 그런 마음들이 되는 거 보면 아마 특별한 인연이 있었지 않을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뜻밖으로 두부 요리를 좋아하잖아. 두부를 그냥 물에 데치기만 해도 맛있고 저 장이나 이런 거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똑같은 순두부도 두부의 일종이거든. 근데 순두부는 또 안 먹더라고. 그래서 순두부를 좀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순두부도 잘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엄마가 오늘 순두부탕을 한번 가르쳐 주려고 그래. 어때?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 먼저 양파를 먼저 볶아보자. 이렇게 얇게 가늘게. 이 양파를 볶을 때는 이제 이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이렇게 섞어놨다가 이거 좀 해서 볶아주면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 양파가 완벽하니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아들이 썰은 양파가 조금 두껍다. 다음에 좀 더 얇게 썰어봐. 엄마 지금 요리할 때마다 계속 눈물 나오고 기침하고 좀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매운맛을 좋아하는 우리 아들 때문에 이게 원래 엄마가 좀 매운 걸 약간 알레르기가 있잖아. 지금 아까 고춧가루 떡볶이에도 좀 매운맛이 들어갔고 양파도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지금 계속 눈물 콧물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한테 요리를 가르쳐주니까 잘 배워야 돼. 자, 이제 양파가 흐물흐물해졌지. 순두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순두부를 넣고 이제 같이 함께 볶아주는 거야. 근데 순두부가 계속 물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물이 들어가면 안 돼. 되도록이면 물을 되도록이면 짜서 물이 안 들어가게. 이게 많이 볶아야 된다는 것이 순두부가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지? 원래 남들도 이렇게 다 볶아서 이렇게 다 만들어요? 순두부를 안 그러지. 된장찌개처럼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넣어준 요리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는 요리지. 근데 이거는 탕 종류 일종이야. 국이라기보다는. 또 특히 너는 지금 국물을 좀 싫어하잖아. 이거 보면 국물이 있어 없어? 없지. 없는데 이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국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엄마가 이 순두부탕을 지금 만들어 본 거야. 국 대용이지만 우리 아들이 이걸 좋아할 수 있도록 지금 국으로 만들어 본 거야. 탕 같은 느낌이지만 국으로. 찹쌀가루거든. 그래서 찹쌀가루를 조금 넣어주면 이게 걸쭉해져. 국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지. 봐봐. 금방 되직해지지. 조금 들어갔는데. 에? 자, 이 향기 한번 맡아봐봐. 톳이야. 바다의 향기가 나지. 다시마물을 여기에 해가지고 톳을 한 5-6시간 정도 이렇게 불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양념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가 않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고추장을 좀 넣고 고춧가루 한 스푼, 들깨가루는 한 3스푼 정도 넣어야 돼. 들깨가루는 함초 소금으로 해가지고 넣으면 잘 어울리고 한국 음식은 만두 좀 들어가 줘야지 또 좋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 해주고 요즘 친구들도 다 거의 도시 가고 지금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가끔 엄마는 아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을 가면서 좀 도시로 나가기를 좀 바랬는데 아들은 도시는 좀 답답하고 시골에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진심일까 엄마는 항상 늘 궁금한데 어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도시 가면은 좀 답답한 것도 있고 공기 좋은 이런 데 오면은 좀 답답했던 게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엄마랑 아빠랑 있으니까 또 친구도 없고 그러는데 괜찮아? 그리고 엄마는 제일 걱정이 그거더라.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여기 시골에 없잖아. 가까운 친구 몇 명 있으면 돼요. 그래, 아 그렇구나. 엄마도 그걸 몰랐네. 나 친구가 없는 줄 알고 엄마는 은근히 아들한테 미안했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빠 오늘 좀뭐 작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들이 만든 요리를 아빠한테 한번 오늘 대접해보자. 그럴까? 응, 아빠 모셔와. 응. 제 위주로 이렇게 식성을 좀 해가지고 만든 재료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거 때문에 더 고맙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요리를 해드린다 하면은 부모님이 어떤 걸 막 좋아하시고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봐가지고 그걸 좀 저도 캐치해서 좀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덕분에 나까지 또 이런 사랑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 아들이 만든 거예요 오늘은. 아 그래요? 그러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만 기대를 만땅하고 모여야 하겠습니다. 어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보리쌀 들어간 건데 네. 오늘 규민이가 다 있고 입맛 잘 돌죠. 아들 맛있다. 이 속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보리쌀. 뜨거워요? 뭐 보릿고기는 안 그렇지만 그래도 그 시대 사람인데. 근데 보리밥 먹는 거하고 이거 샐러드 먹는 거 좀 틀리잖아. 지난번에 마트에 갔을 때 규민이가 속두부를 딱 규민이가 싸갖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거 양념장 했을 때 맛있다고. 평상시에는 못 느꼈는데 두부를 좋아한다는 또 새가 말했는데 순두부는 잘 안 먹더라고. 아니 어렸을 때는 그 토종식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뭐 쑥떡 같은 거 뭐 이런 거 좋아했잖아. 두부 좋아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내 입맛은 아니지. 어른 그러니까. 고기 잘 먹는 거만 빼놓고는 어른 입맛이야. 오늘 저렇게 묵게 해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자주 해주기는 않겠지만 한 번씩 해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해주는 것보다 아들이 해주는 게 더 좋겠지. 아따 김하나 씨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오. 더불어 그냥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엄마가 있는 걸 선택해서 이렇게 있어주는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정말 네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엄마의 바람이고 소망이고 기쁨이야. 아들 사랑한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시는데 엄마가 해주신 것만큼 제가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만큼 노력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유리는 아직 말이 안 나왔지. 아니 얘를 말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 아들 옛날에 엄마 아팠을 때 요리해 준 거 있는데 엄마 깜짝 놀랐잖아. 요리사가 요리해온 줄 알고. 우리 아들이 요리를 할 줄 아는구나. This is you.